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BTV와 LG헬로비전 그리고 HCN이 공동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며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개최지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부산시는 막판 유치 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첫 번째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유치 교섭의 일환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과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포지엄 기간 동안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양자 면담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지지표 확보를 위한 유치 교섭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하며 본격적으로 엑스포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약 3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이제 결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부산시민 그리고 정부와 기업 모두 세계박람회 유치에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 기자입니다. 막판 표심 잡기, 대통령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유엔 총회에서 닷새간 41개 국가 정상을 만나는 등 BIE 회원국 표심을 잡기 위한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기구 4차 PT에 직접 연설자로 나서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듣는 BI의 대사들이나 그게 실무자들은 한국이 준비가 가장 잘 되었고 또 책임 있는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섰기 때문에 평가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등도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을 순방하며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의 총수들까지 각자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을 알리는데 동분서주 중입니다. BI 대표들께서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서 직접 보니까 역시 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 또 기업인, 우리 국민, 시민들이 원팀이 돼서 이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전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인들과 부산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도 다채롭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민간 기업들은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 파리 현지에서 개최지 결정 투표일까지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차량과 대형 광고판을 활용해 부산을 알리는가 하면 K-팝과 같은 K-컬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보이며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도 활발합니다. 저희 범시민 서포터즈의 경우 미주 15개국과 남태평양 11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10개 국가들과 지금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정부와 기업, 시민들까지 엑스포 유치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입니다. 이처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재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선 이유는 바로 경제적 효과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유치전만으로도 부산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부산의 보통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이유는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2030년 5월부터 열리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게 되는 등 정부와 재계는 43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까지 포함해 61조 원에 이르는 경제 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 엑스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 역대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 다른 국가들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대표적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7,400만 명의 관람객이 상하이 엑스포를 찾아 관광 수입으로만 52조 원을 거두는 등 총 1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한 달 이내 기간만 열리는 월드컵과 올림픽과 비교해도 파급 효과가 4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 투표가 11월 28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에 앞서 이뤄지는 마지막 5차 PT 준비, 그리고 유치교섭 활동이 막판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파리, 런던, 벨기에, 베를린에 흩어져 있는 BI 대표 및 대사들, 또 현지 본국에서 파견돼 올 BI 대표들을 집중적으로 교섭할. 막바지 속도를 내는 사이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중동의 안정과 사우디의 역할에 대한 BI 회원국들의 시각이 사우디에 긍정적일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가 이게 국제 전쟁으로 비약이 된다 그러면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확전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부산 엑스포까지 열리게 되면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 명운이 달린 부산 엑스포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또 한 번 도약의 성공적인 역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김윤정입니다. 한편 부산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를 위해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을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장소로 정해진 북항 주변은 부산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북항의 미래를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송태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 발표,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문화 교류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무역항이자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북항이 있습니다. 엑스포 주무대로 활용되는 만큼 북항 재개발 사업은 의미가 큽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안 국제여객터미널과 중앙부두, 부산항 일부를 정비하는 1단계 사업은 친수 문화지구 조성이 목표로 올해 초 개방됐습니다. 금년 초에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어서 현재 친수 공간과 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고 있으며 저희 엑스포 기간 중에는 각종 이벤트와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이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대상지인 자성대 부두 이전도 본격화했습니다. 크레인을 절단해 배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부두를 통째로 옮기는 작업은 국내 최초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28만 제곱미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현재 부두 시설이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신항 등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는 저희들 엑스포 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부산항 7, 8부두와 우암 간만부두의 개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최종 결정일은 다음 달 28일.
회원국들의 최종 결정까지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은 가운데 부산이 북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송태웅입니다. 지난 봄 부산의 청년 농부들이 엑스포 유치를 바라며 대형 농그림 조성을 위한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 농그림이 수확을 맞았다는데요. 어떤 그림이 펼쳐졌는지 박재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전철 아래 펼쳐진 드넓은 논위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030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부기가 부산을 선택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벼를 캔버스 삼아 그리는 농그림은 벼가 익어갈수록 색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벼의 생육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논그림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유색벼는 종자 보존을 위해 손으로 직접 수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하면 우리가 기계로 수확하는데 우리 이건 종자를 최종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종자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하고 있고, 여기 수확하는 종자들은 백도, 그다음에 황도, 자도 이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손으로 최종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내년에 종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논그림은 8,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청년 농업인들이 유색벼를 손으로 모내기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농사 짓는 그 차원에 또 앞서가지고 2030이라는 그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뜻에서 이런 로고를 새겨놓고 이래 봤는데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좀 새겨주셔서 좋은 유치가 되길, 그런 성공을 하게끔 기원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그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가꾼 2030 세계 박람회라는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대기업들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박형준 부산시장인데요. 막바지 유치 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산 엑스포 결전의 날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28일이죠. 마지막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최적임을 어떻게 설득할지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공식 심포지엄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심포지움에 이 온 사람들 숫자도 BI 대표들 기준으로 할 때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요. 또 그 발표 내용도 그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또 우리 외교부 차관 또 바그나 그 유치 시민 집행위원장 등이 아주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서 부산이 왜 적지인지 또 왜 한국인지가 BI 대표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지표 결집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본국 교섭과 이 파리 현지 교섭을 병행을 해서 저희를 지지하는 표들은 단단히 단속을 하고 또 상대를 지지했던 표 가운데 일부 표를 저희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중동 사태가 엑스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는 조금 속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엑스포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별개로 경제 문화 올림픽 성격이 강해서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사우디를 지지했던 표가 우리로 온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거꾸로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이슬람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슬람 국가들이 결속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번 엑스포에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좀 무리다. 네, 네.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고요. 마지막 PT, 5차 PT 네. 준비에 총력을 지금 쏟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 5차 PT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들에 네. 대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8일까지 그 시장님 일정 중에서 어떻게 좀 전력 질주하실 일정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시장이라기보다는 외교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부산에 굉장히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장관들이나 또 이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찾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11월 초 지나면 저도 이제 유럽으로 가서 네. 그쪽에 BI 대표들을 만나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인사대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25일 오후 1시 반쯤 사하구의 한 대학교 안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1시 15분쯤 동래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해조수 포획단과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멧돼지 6마리를 발견해 이 중 3마리를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야산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부산시의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여론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수영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 황령산의 터널을 뚫어 수돗물 7만 5천 톤을 저장해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는 겁니다. 배수지는 필요하지만 유출 입구의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입장. 이 같은 보도 이후 부산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 설명회를 2차례나 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8일 대연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1차 한번 그 설명을 해드렸고 9일 4일 날 또 이제 시의원이 이제 주관하에 대동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두 번째 그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터널 배수지의 유출 입구 문제는 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 연제구, 수영구 중심지가 황령산 일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발 85m 이상 지역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는 다른 곳에 그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현 사업 계획안을 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보상을 거쳐 2025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단지 옆으로 공사 차량이 오고 갈 도로가 건설되고 이어 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돼 5년간 공사가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 2007년 준공한 수정산 터널 배수지는 3년 전 내부 균열로 400톤의 물이 새어나와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고 최근에서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3년여간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의 결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1월에는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선정됩니다.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제문화올림픽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기를 마지막까지 부산 케이블TV 3사가 응원합니다. 또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부산 케이블TV 3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